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시장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장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중동 긴장감의 방산주, 기본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현대로템 자체도 호재가 참 많습니다. 일단 무인 이송 장비의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MSCI의 편입도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고점 부담인데요. 이 고점 부담 아직까지는 기후에 불과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7.1% 역시나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인적 분할되면서 27일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가가 미끄러지더니 오히려 최근 3거래일째 상승부를 켜내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 정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전망이 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HD 현대미포입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더니 3% 하락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최근 조선주, 노조 갈등도 있었고요. 국정감사까지 순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도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철광석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지면서 관련주들은 주가가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 체크해 볼게요. 네, 한화 엔진입니다. 반대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부양책이 오히려 엔진주에는 호재라고 하죠. 중국 업체로 수지가 몰리기는 하는데 엔진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 업체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의 경우에는 3분기 수주 중에서 중국 조선소 비중이 5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OX로 들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0.9% 하락했는데요. 중국 수혜주죠.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3거래 연속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부양책을 그동안 기대하면서 올랐던 주가 오히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거품이었을지 4분기 전망 통틀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뒤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탑5 5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현대로템이 오늘 장에서 7%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밑으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조선주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HD 현대미포 3%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 밑으로 한화엔진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현대로템 오늘 장에서 방산주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고요. 또 현대 로템만 보자면 MSCI 편입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555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주제가 방산 쪽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그 현대로템을 탑픽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로템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차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영업이익 전망치가 40%나 상향 조정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8%나 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차 계약, 폴란드 2차 계약만 좀 잘 넘어가서 뭐 4조 원 이상의 이제 수주를 달성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좀 무난하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또 신고가를 달성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 거고 폴란드가 뭐 1차 계약도 좀 무난하게 또 잘 완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계약 역시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폴란드 2차 계약 수주가 이어지는지 이 여부를 꼭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 받아보면서 현대로템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죠. 다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오늘장에서 7%가량 상승을 했고요. 거래 재개 9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지 팻말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중립 하나 나왔고요. 두 분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 주가의 전망은 시세한테 물어봐라는 거죠. 즉 시장이 어떻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 시장한테 결국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건데 10월 달에도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건 방향성인데 10월 달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그래 10월 달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방향을 보여준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제는 분할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의 시스템 중에서 AI 관련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그 경쟁을 하고 있고 또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에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데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이 회사가 중국산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한화에서 의욕적으로 분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저는 일단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계속해서 상승을 불러일으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AI 보안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좋다 하더니 최근에 이 조선주들은 8월 이후부터 코스피 대비해봤을 때 굉장히 크게 또 하락폭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는 오늘장에서 3%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 주말 신조성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신조성과가 살짝 하락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의 여파였을까요? 조선주가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그래도 25년 수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하락했다. 판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환차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 조정세일 때 오히려 들어가 봐야 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세 분 모두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 말고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이슈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판 가격 인상으로 조선 업체들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보다는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 조선 엔진 업체인 하나 엔진을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오늘장에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조선주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게도 선박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잘 되든 한국이 잘 되든 상관없이 조선 업황만 좋다라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조선 가격이 본격적으로 꺾이진 않았지만 고점 대비 약간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조선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를 들었던 이유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제가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HD 현대 미포 관련해서 조선주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지금 다음 종목이죠. 하나엔진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HD 현대 미포 조선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님께 여쭤볼까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조선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0.1%의 미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성가도 직전주와 동일하고 개별 선종별로도 성과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높은 신조성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지금 가장 잘 달성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운 지표로 성과로 봤을 때는 전혀 훼손이 된 게 크게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신조성과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조선주, 수주 역시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이 한화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점이,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이 그 전부터 들어가라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조선주는 이 중국의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주 경쟁을 하면서 조선주는 하락을 했지만, 하지만 이 엔진주는 오히려 거기에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가 된다면 오히려 엔진주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실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하나, 둘, 셋. 네, 세 분 역시 오를 들어주셨네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역시나 한화엔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엔진이 이제 일단은 다른 조선주들 비해서 오늘 이제 다른 조선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STX 엔진하고 한화엔진, 엔진에 관련된 두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또 수주 기대감이 약 8,900억 정도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회사의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주가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숫자가 어떻게 찍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센서스를 이제 보니까,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87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보다 많은 900% 정도,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배 이상이 증가되는 거죠. 즉,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들이 숫자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조선주들 빠졌지만 이 종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매수 쪽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초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수급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내일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일장에서는 이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모멘텀을 갖고 이슈를 가지고 내일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X 세모 의견 나왔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역시 뿌띠 이념님입니다. 뷰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5장 들어서 이제 중국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5장 들어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저점
저점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4거래일 동안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내일 또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들을 결국은 시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경기 관련 수혜를 입는다 그러는데 다른 화장품 같이 이제 그 맞대결을 하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LG 아모레퍼시픽의 캔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하다 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번 달입니다. 10월 달에 이 캔들을 보면은 음봉입니다. 음봉. 그것도 상당히 지난달 것을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즉 중국 경기 이슈가 9월 말에 나왔는데 10월 달 들어와서 오히려 밑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그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뭔가 악재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주가의 방향성은 그 주가의 어떤 시세, 현지적 시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즉 시장한테 물어봐라. 시장에서는 이제 10월 달을 나는 안 갈래 이렇게 안 갈래 하면서 파란색을 만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도 그렇게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LG 생활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LG 생활건강은 제가 아까 그 다시 한번 그 기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 LG 생활건강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거는 아예 연봉이 나는 올해 저점을 찍고 나 올라갈 준비하고 있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빨간색 양봉.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요거는 이제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벌써 분기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월봉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서 지금 벌써 바닥에서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길이가 단봉으로 나왔어요. 이게 길게 나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해야지만 보시면은 길이가 아주 짧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LG 생활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도 주가가 178만 원에서 30만 원 깨질 정도로 실적이 아주 악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약간 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그런 서로 양극화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LG 생활건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화장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각자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종목 OX 통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래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이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있었고요. HD 현대미포, 하나엔진도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또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두 분에게 긍정적인 의견 받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내일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 모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